BLT 특허 분야하고 정세균 변리사입니다. 네, 이번 달에는 다시 이제 상표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들고 왔고요.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상표 일단 식별력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상표 등록 요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식별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표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정 상품이라는 것과 이제 표정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표정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상표라고 얘기하는 그 이미지를 의미하고요. 그것과 상품이 조합이 된 거를 이제 상표 출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등록을 받으려고 하면 식별력이 있는 상표만 등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먼저 출원되거나 먼저 등록된 상표가 있으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저희가 판단하는 게 식별력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밑에 이제 상표법상의 개념을 본다 그러면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상표라고 합니다. 근데 식별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타인의 이게 상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누구 건지 모르겠는 거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없다라고 해서 상표를 등록을 주지 않습니다. 등록을 주지 않는 얘가 지금 좀 이미지 위치가 깨졌는데요. 지금 안 주는 예시들이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상표법상으로 있는 건데 보통 명칭, 일반적으로 칭하는 명칭이거나 관용적으로 쓰는 거거나 아니면은 성질 표시, 그러니까 이게 좋다라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게 어디서 생산되는 거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지리적 명칭, 그냥 흔한 성, 그리고 정말 간단하고 흔한 표정,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식별력 없는 표정, I can do it 이런 것들은 안 준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 판례도 되게 많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는 판례도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지만 멕시칸 양념통닭 이런 거는 멕시칸 느낌의 양념통닭이다라는 걸 딱 직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표를 주지 않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등록이 안 된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식으로 해야지 상표가 등록이 되는지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을 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첫 번째 전략이 식별력 없는 문자를 도안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만 가지고 저렇게 있던 거를 등록을 받으려면 옆에처럼 도안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로 반기라는 상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반기는 이제 한 끼 먹는 것보다 좀 적은 양 이런 걸 의미하는 텍스트가 되는 건데요. 이걸 그냥 텍스트로 내면은 등록 가능성이 없는데 이렇게 밥그릇에다가 반기 글자를 또 예쁘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반기라고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도안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혼자 공부하는 힘이요. 이거는 교육 쪽 관련된 이제 상표인데 혼자 공부하는 힘 하면 이거는 또 식별력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혼자 공부하는 힘에다가 위에 책 모양도 있겠지만 끝에 힘을 히읗에다가 느낌표를 표현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도안화가 됨에 따라서 상표 등록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 풀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정 상품이 자동차용 윤활제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냥 다 풀려 텍스트만 돼 있으면 식별력이 없을 수 있는데 도안화를 해가지고 지금 뭔가 풀려 있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결합시킴에 따라서 지금 상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M자로 되어 있고 R자가 되어 있는 텍스트 형태가 있는데 단순히 이런 것들은 간단하고 흔한 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지금 M 모양을 다양하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도안화를 하면은 등록을 받을 수 있고요. 밑에 R도 저기 R 모양의 지금 이어폰 관련된 업체인데요. 저기도 이제 저런 식으로 등록을 받았고요. 다만 이렇게 등록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M을 쓰는 다른 형태의 M을 쓰거나 M 텍스트만 쓰는 사람들에게 내 상표를 썼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식별력 없는 문자에다가 이제 도형이나 문자를 다른 도형 아니면 다른 문자를 결합해서 하는 경우들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옆에서 보시면은 이런 간단한 일반적인 식별력이 없을 수 있는 텍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등록됐던 케이스인데 하나씩 좀 자세히 보면요. MN이라고 하면 이것도 영문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건 간단하고 흔한 표정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는 MN 밑에다가 그 다음에 이 전체, 이걸 줄임말인데 그 전체를 필기체 형태를 같이 썼습니다. 이렇게 약간 도안화가 되고 도형이 붙음에 따라서 이거는 등록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남동행이라는 있는데 한남동행 한다 그러면은 유명한 지명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식별력이 없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도 앞에다가 알파벳 로고 같은 거라든지 도형을 붙임에 따라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본성 카드 이런 건 교육용 학습 카드 쪽 거였는데 이것도 그냥 하면은 식별력이 없을 수 있는데 하나씩 글자를 땄습니다. 과본카라고 한 다음에 과학의 본성 카드 이런 식으로 출원을 했을 때 등록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두 가지 방식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텍스트 자체를 도안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는 그 텍스트에다가 다른 도형이나 문자를 결합시켜가지고 등록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방식은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에게 적절하지 않은 방식인데 대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상표법상 보면은 기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식별력이 없었는데 이 업체가 광고를 열심히 하고 물건을 열심히 팔다 보니까 이 그 명칭은 이 상표다라고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식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명해진 정도는 상당히 높아요. 그냥 유튜브에 좀 올라간 정도, 뭐 블로그에서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같은 데 좋아요 이런 게 몇 번 된 정도 이런 걸로는 안 되고요. 되게 여기 보시면은 뭐 막대한 매출과 광고로 인해서 주지저명 정도로 인정이 돼야 되고 그 이유가 이런 게 돼야 되는 건데 새우깡 같은 경우도 그냥 새우 과자입니다. 새우깡이라는 거는. 근데 계속 팔리다 보니까 이게 새우깡 자체가 이제 식별력 있게 돼서 특정 업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신라면도 매운 라면이지만 이게 계속 쓰임에 따라서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것도 이제 기술적 표장이라는 게 이 성질을 나타내는 건데 맵다는 뜻이지만 특정 업체의 상표로 식별이 되게 된 거죠.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희한테 보통 의뢰를 주시면은 상표를 등록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텍스트만 다 가져오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등록받기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표장을 바꾸는 거를 뭐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뭔가 우리가 실제 쓰면서 외부에 노출을 시켰을 때 좋게 보일 수 있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상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